그러면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랑 출산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있으니까 2억 원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법이기 때문에 합쳐서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거.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염려하시고, 그리고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재혼했다고 못 받는다 이건 없습니다. 뭐 앞으로 이제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네, 예, 맞습니다. 기존과 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?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사실 신설하겠다고 이제 세제 개편할 때 나왔었죠. 23년 7월에 나왔었는데 네네. 여기가 좀 더 응용이 돼서 출산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. 출산. 네, 그래서 혼인시 결혼자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. 그겁니다. 혼인신고일 전 2년, 이전 2년, 이후 2년 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직계 존속이죠. 할아버지로부터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제한도 1억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. 성년인 자녀를 대부분 기준으로 두니까 이제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성년이실 테니까 성년인 분들은 원래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10년간 5천만 원이죠. 그래서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 결혼을 하기, 혼인신고 전, 이전, 이후 2년간에는 1억 원을 더 추가로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럼 신랑 1억 5천, 신부 1억 5천. 네. 그럼 3억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 증여세 겁니다. 없이. 예. 예. 3억 원 정도가 딱 그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이제 전세 자금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. 뭐 서울 수도권에서의, 아니면 가끔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까지 딱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실무적으로 저는 이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 정말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막 혼인을 한 신혼부부들이 정말 그게 많았었거든요. 대부분 이제 관점은 이겁니다. 그동안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겠지만 소득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 주택을 어떻게 구입했냐라는 그 관점이 너무 많았었어요. 근데 대부분의 이제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이 물론 통계적으로는 봐봐야 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2억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디서 났냐? 그럼 대부분 이제 사실은 이제 자녀들 결혼한다고 부모님이 좀 주신 건데 결국 증여로 포착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. 뭐 다 발생하지는 않았지만. 네네.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화 시켜서 좀 더 이제 혼인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미래적으로는 사실 출산율도 높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. 네.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같이 추가가 된 거죠. 확실히 출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주겠구나.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건 그겁니다. 미혼모를 이제 좀 도와주자. 그러니까 혼인은 안 했는데. 그러니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상관없이, 했다면. 네, 맞습니다.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했으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겠다. 출산 증여재산 공제죠. 근데 그 증여일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. 결국은 이제 태어나야 그 다음에 지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해주겠다. 근데 이제 그러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랑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있으니까 2억 원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법이기 때문에 합쳐서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거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염려하시고 시점 잡으시려면 이제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. 그러겠네요. 예. 그러니까 기존에 근데 5천만 원에 대한 사전 증여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좀 빠져야겠네요. 예, 그 부분과 별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1억 원이 추가되는 게 핵심인 맞습니다. 거구나. 예. 예. 이게 세제 개편안이 확정은 돼봐야겠지만 지금 알기로는 5천만 원과는 별도로 가자. 왜냐하면 이거랑 합쳐버리면 사실 추가적으로 주는 건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쵸, 별로 그렇게 혜택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. 혹시나 이제 혼인이라는 게 사실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. 2년 전에 혼인 2년 전에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뭐 잘 안 됐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건가요? 이게 제도가 이게 또 시행령으로 아마 나오긴 할 건데요. 구체적으로. 예, 혼인 이전에 증여를 받았어요. 근데 이제 뭐 안 좋게 파혼을 했다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. 결혼이 이제 취소됐다거나. 그러면은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돌려주면 그러면 그것은 증여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도 여기 제도에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. 네네. 이럴 경우에 어쨌든 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숨통이 좀 트이는 네, 맞습니다. 방법이라고 할 수 그리고 있겠네요. 혼인하고 나서 지금 2년 지나신 분들은 오히려 출산을 통해서 1억 원을 받으셔도 되는 거고. 그리고 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재혼했다고 못 받는다 이건 없습니다. 결국은 이제 초혼만 무조건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 법에는 입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. 그 점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혼도 가능하구나. 네, 이게 재혼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. 통계적으로 봤을 때. 그럼 지금 이제 혼인은 이미 했는데
내년에 출산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추가 1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면 내년에 출산했을 때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렇구나. 왜냐하면 혼인이 2년 지나신 분들이 그럼 나는 못 받는 거냐 이런 억울함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. 그렇죠. 네. 약간 결국은 출산율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사실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지원은 좀 할 수 있겠지만 혼인에 대해서는 직접적 지원을 하게 되면 뭐 미장 결혼이 너무 이제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쵸. 그걸 약간 믹스시켜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자녀세액공제도 좀 맞습니다.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? 이거는 당장 제가 봤을 때 내년 연말정산 하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. 24년 아마 2월 달에 이제 효과를 보실 것 같은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 기존에 받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기존에는 한 명당 15만 원, 그다음에 두 명째 30만 원, 그다음에 세 명째는 30만 원 플러스 두 명 초과시 한 명당 30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제 개정이 된 게 뭐냐면 자녀만 받는 게 아니라 손자녀도 받을 수 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가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연간 금액이 한 명에 15만 원은 그대로인데 두 명째가 35만 원으로 조금 더 상향이 됐고요. 예. 세 명째도 35만 원, 그다음에 두 명 초과 한 명당 3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더 액수를 좀 높여줬다라고 해서 이것을 좀 이제 적용받는 분들은 조금 더 좀 나아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적용 범위를 좀 늘리고 그러면 또 조금 조정을 했고. 예, 맞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또 혹시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? 부동산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네. 아마 시점은 지금은 아니세요.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. 23년과 관련성은 없는데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월세 세액공제가 좀 더 이제 확장이 됩니다. 네. 확실히 월세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,900가 기존에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했는데 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8천만 원으로 좀 늘려줬고요. 그다음에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750만 원에 뭐 15%를 고하거나 17%를 고했었는데 이걸 1,000만 원까지 늘려줬습니다.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민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약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게 아닌가.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가주택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월세는 안 받지만 이 보증금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율 정도는 너가 소득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봐서 3주택자 이상자는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고가주택 12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부터 적용하겠다. 근데 이건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26년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것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. 그 다음에 25년 1월 1일부터 당장 내년도 아니죠. 근데 이거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법이 좀 바뀝니다. 주택이. 기존에 이제 주거용이 아니었다가 주거용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셔서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네네.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그냥 상가 건물로 쓰다가 주택으로 다 바꿔서 비과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기존에는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일반 공제율 선택한 거랑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일로부터 양도율까지, 그러니까 주택이 되고 나서부터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80%죠. 네. 이거 받은 것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공제율을 적용을 해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맥스치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,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더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법이 확정이 돼봐야 알겠지만 네네. 공제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보유기간 공제율하고 그 다음에 이 거주기간 공제율 두 개를 합쳐서 공제율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.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율은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더하기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. 그러니까 일반 공제율은 2%씩 올라가서 최대 30%지 않습니까? 15년 동안. 그리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은 4%씩 올라가서 10년 하면 40%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지면은 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. 거기다가 하나 더 이제 2번인 거주기간. 주택 거주기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을 적용을 더 추가로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1세대 1주택 그 용도 변경하고 나서 비과세를 받을 때는 생각보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취득세 관련해서 네. 이제 전에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? 이거 진짜 좀 네. 안타까운 게 네. 사실 예전에도 와서 또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제 이게 22년 12월 21일에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가 올라와서
지금 좀 높은 취득세를 좀 절반씩 좀 줄여주겠다라고 네네. 했었습니다.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그냥 일반 취득세, 그다음에 3주택부터는 이제 8%를 4%, 그다음에 12%를 6%로 줄여주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바로 국회에서 통과될 줄 알았는데 네, 분위기가 그랬죠. 네, 분위기는 그랬는데 결국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 아직까지는 제스처가 정부 차원에서 없는 것 같고 네.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주택 관련된 세금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정치랑 연관성이 커서 네. 제가 봤을 때 24년 4월 10일이죠. 이제 네.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행방이 좀 달라질 것 같다. 이게 나중에라도 의결이 되면 소급이 될 수도 있나요? 아니면 사실- 그때 가서 또 바뀌게 되나요? 사실 지금 네. 입법한 것의 자체 안에는 소급 네. 적용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. 22년 12월 21일 이후부터는 네. 뭐 매매를 했거나 증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1년이나 1년이나 지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됐을 때 소급 적용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사실 좀 이것에 네. 관련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공분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좀 이게 그동안에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네네. 실천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이 입법이 뭐 완전 바뀌지만 않는다면 네네. 이제 저도 원활하게 좀 이 입법이 좀 통과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될 줄 알고 좀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안 입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